안녕하십니까. 돈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수능 특강이든 문학인데, 이제 문학 제목하고 간단한 줄거리 써놨습니다. 이거를, 3개죠? 전체가? 3분의 1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뭘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이걸 중심으로 스크랩을 하고, 그 스크랩을 하면서 공부할 거리를 또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게 4개예요? 네. 제가 잘못 알았어요. 4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석가. 이 정은 띵 하고 석은 돌입니다. 이건 쇠로 된 거고. 그러니까 쇠로 된 악기랑 돌로 된 악기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할 때 이 작자 미상은 왜 미상이냐? 그러면 이별가로 이렇게 고려시대 때 유행처럼 흘러든 거를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별을 보면, 가시리를 보면 가는 듯 하다가 돌아오세요 하고 조금 소극적인데, 진달래꽃 같은 걸 보면, 나보기에 역겨우면 가시라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면 이별의 정한이, 한이 맺히겠죠. 그런데 이 가시리와 다르게 이 정석가는 뭐라고요? 이별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별하지 절대 이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별의 상황들, 불가능한 상황, 실현이 불가능한 이별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니까 역설적으로 이별을 얘기하지만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걸 표현한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뭐냐, 상상력이 뭐냐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석가. 네. 자, 다음에 흥망이. 이거는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원한이 하늘에 닿았어요. 왜? 흥하고 망하는 거. 왕조가, 500년 왕조, 고려시대 고려가 목젖이는 목동이야. 목동이 피리를 부는 풀밭이 되어버렸으니, 그 객인 내가 원망이 하늘에 닿다. 자, 눈물겹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장소가 만월대, 달이 비치는 것이고, 달이 비치고, 목동에 목젖이 있고, 목동이 낮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만월대에서 목젖을 푸고 누각에서 바라보면서 노래한 거죠. 그러면 흥망이 유순하, 그러면 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간다. 흥망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녹아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길제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길게 존재했어요. 혼자서. 500년 지난 도읍지를 가봤더니 망하고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옛날에 500년 동안 잘 살았던 고려는 꿈인가 생신가, 혼자 말 타고 거기 돌아보니까 참 500년 도읍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상전벽해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500년 왕업을 없애고 정도전은 정말 도전을 해서 조선왕조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시작하는 시발점이 선인교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인교의 역사적 의미를 알면 사실은 이 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자하동으로 흘러들으니까 자하동에 본인이 살든지 아니면 왕조 창업한, 조선왕조 창업한 사람이 살겠죠. 그러면 반천년 500년 왕업이 다 끝나고 물소리 뿐이고 그러자. 고국 흥망이니까 얘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얘네들은 500년 왕업이 참 부질없다. 근데 이 사람은 슬프다. 이거는 꿈인가 생신가 한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거 말해 무엇하냐.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는 새로운 흥망성쇠 속에 새로운 왕업이 상존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3가지 입장이 되겠죠. A는 슬프다. B는 꿈인가 생신가, 이거 C는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 속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비교되나요? 네. 자, 구지가는 거북구자, 거북을 가르치는데 이 거북은 두목님입니다. 두목님. 신성한 존재입니다. 신성한 존재가 우리들 두목님 좀, 임금님 좀 내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신성한 존재인데 인간들이 입으로 말하면서 협박합니다. 안 그러면 저 삐질래요.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성한 존재이면서도 그러면서 뭐라고요? 인간과 대립되는 존재로
뭔가 우리 두먹을 내줄 수 있지만 인간의 바램을 얘기를 하면서 협박적으로 우리 안 그러면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서머글이.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옛날이죠. 예를 들어서 육가야 만들 때 이렇게 이 노래 부르면서 두목 내려가니까 R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집단으로 누가 져 있는지 모르지만 집단의 바램, 공동체의 바램을 나타내 주는 거죠. 구워서 먹으리. 그럼 공동체의 각오를 얘기하는 거고. 됐나요? 네. 자, 이거 보면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꽃샘바람. 그럼 꽃샘추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꽃샘바람, 꽃샘추위. 조물주, 뭐, 창조자가 있고,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죠? 우주 이치 묻지 말고 노래 부르자. 그러면 어쨌든 꽃샘바람 되면서 미친바람 불어도 이제 꽃샘추위 지나가면 봄이 오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이 오기도 하죠. 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동동은 이제, 이 달거리 노래로 한 달 한 달, 동동, 정월, 2월, 3월, 4월,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찾으셔서. 그래서, 이 동동 내용을, 달마다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정리를 해서 이 달의 특징이 뭔가, 라는 걸 좀 정교하게 알고 계셔야 다른 작품하고 연결해서 이 달의 특성과 연결해서 시험 나오면 이걸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겠죠. 네. 자, 만흥입니다. 만가지 흥입니다. 가득 찬 흥일 수도 있고. 그럼 윤전도는 어부사시가 쓰고 복일도라는 섬의 유배가 오래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윤전도가 사약 먹으니까 충 안 쓰면 네. 자연 속에 있는 흥 이렇게 두 가지 외에는 쓸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마음. 그러면 여기 여기 소부허유 하면 고사성어가 있겠죠. 그 사람들만큼. 그럼 서부허유가 누군지를 찾아보면 정확하게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이것도 찾아보셔야 되고. 자, 이조년, 이화의 월백하고 달이 하얗습니다. 이거 이화, 이 꽃도 하얗고. 그러면 달도 하얗고 꽃도 하얗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경은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의 본 마음입니다. 이렇게 소쩍새나 촉조, 두견새 똑같습니다. 네. 다정하고. 그러면 하얀 꽃이 떨어져요. 달이 있고. 그래서 다정해.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잠을 못 이뤄. 이 정도면 끝입니다. 자, 시냇가 흐르는 고래 골짜기에 시냇물 흘러요. 그죠? 네. 그럼 그 시냇가는 골짜기에 앉아서 자연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겠죠? 늙어가고. 자, 그럼 이건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놀고 간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화에 얼백하면서 누군가 잔잔하게, 애잔하게 그리워하는 게 된다면, 요거는 뭐라고요? 그냥 자연 속에서 푹 파묻혀서 사는 것도 되고. 네. 이 사람은 뭐예요? 몇 가지 버들이 있어. 산에 있는 버들나무가 있는데, 가지를 꺾었어요. 꺾어서 물가에 뜯기도 하고, 심어놓고, 이 몇 가지 꺾어놓고, 님 생각했죠? 몇 버들 하면서, 그 가지를 끄집어놓으면서, 님 생각을 가져와서 창밖에 심어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몇 가지 버들 꺾어가지고 보낼 테니까, 창에다 심어놓고, 이걸 나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 정도면 좋습니다. 자, 님이 올까 하면, 님이 올까 하면, 이거 홍랑은 기녀거든요, 기녀. 홍랑, 기녀. 됐죠? 네. 자, 님이 올까 하면 저녁밥 먹고 기다렸죠? 네. 그런데, 님이 아니었어, 이게. 그죠? 네. 그러면, 이게 가지가 흔들려가지고 창밖에, 문에 옛날에는 이게 창호지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어느덧 흔들려. 그래서 님인가 하고 문 열었더니, 가지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럼 얼마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고도 님 생각나서. 근데 후다닥 나가면, 남이 웃길 뻔했구나. 이거 보면 남이 웃겠다.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 마음이. 네. 애잔하죠, 그런 거. 네. 자, 나무도, 바위도, 돌도, 이렇게 써요. 그럼 잡잡 이상해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요? 그냥 자연물 나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에 뭐예요? 글자가 안 보이네. 자,
삼인곡, 송민곡이죠. 정철이죠. 정철 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일 때 글을 임금에게 제일 문학적으로 아부를 잘해가지고 잘 쓴 사람이 최고. 그래서 몇 번 유배를 갔지만 글을 써서 풀려나고 삼인곡, 흥미인곡. 그러면 생각한다 미인이 임금이에요. 임금. 그러니까 임금 생각하는 거. 가끔가 내가 선정을 베풀겠다. 그럼 장관이니까, 영의정이니까. 그 다음에 자연이 이쁘구나. 뭐 이 정도죠. 네. 자, 만원사는 이게 유배가사입니다. 유배가사. 유배를 가서 자연 속에서 살죠. 네. 살지만 뭐라고요? 그렇지만 유배 가서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죠? 그런 내용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을 갖추는 그죠? 네. 자연을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유배 가서 내가 억울함을 표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충성한다는 말을 안 쓰면 보통 사약을 받으니까 이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연이냐 나 억울한 내 심경이냐 충성을 다짐하는 거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항상 생각해 봐야겠죠. 자, 간민가. 그러면 뭐 백성민자겠네요. 네. 여기는 집장가. 그럼 잡는다. 장으니까 몽둥이로 때리는 집장군도 얘기겠네요. 그죠? 네. 그럼 형장가. 그 형장의 이슬. 그러니까 형장이란 것은 형벌을 내리는 장소겠네요. 그 세 개를 묶어서 생각하면 이거에서는 춘향 엄마가 아이고 불쌍하다 너 그냥 수청 들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럴수록 춘향이가 저는 정절을 지킬게요 하는 걸 하면 그게 처절할수록 정절이 더 돋보이게 되겠죠. 네. 그런 의미고 이 집장가는 아이고 내가 이걸 때리는데 때리고 싶어서 때려요. 나 그냥 객관적으로 시키니까 때릴 뿐이다. 나 이렇게 슬픈 장면 속에서 내 역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깝깝하다. 때릴 수도 있는 내가 분부 받줘서 그냥 때리는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이것도 더 훨씬 낫고 이 때리는 장면을 그러면서 묘사를 하겠죠. 때려야 되는 장면. 그리고 이 집장가를 부른 다음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만들어놔야 이게 춘향이한테 말리는 마음 아니면 춘향이의 정절을 하는 마음 이런 감정이 확실히 돋보이고 살아나겠죠. 네. 이 역할 알겠어요, 집장가? 네. 그러면 간민가는 이 집장가하고 형장가를 부르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야죠. 네. 모여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군중들의 마음, 모여있는 마음, 그 사람들이 같이 지내는 마음, 일반적인 백성들의 느낌, 그죠? 네. 어쩔 수 없는 백성들의 마음, 이거를 노래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간민가가 배경규시를 한다면, 백성들에 대한, 요거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얘기를 한다면, 객관적으로. 네. 그 속에서 수탈당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을 만들어주면 이 전체 세계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똑같이 왜 이게 나왔는지 이걸 어떻게 쓰느냐라는 의미 속에서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됐어요? 네. 정선 아리랑은 이제 아리랑 종류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온 아리랑 중에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실제로 뭐라고요? 이렇게 아라리가 났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 정선 지방의 지방색이나 아니면 그 내용들. 네. 근데 아리랑이라고 다 뭐예요? 아리랑이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이 방랑하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라는 걸 하면서 뭐라고요? 서로 공유하는 감정 속에서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노래로 불러가면서 세상이 그렇지 뭐 버텨내야지 해나가야지 뭐 해놔야지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는 걸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줘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최치원은 뭐래 똑똑한 육두품으로 뭐 그렇죠. 중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정책 제안하기도 하고 국사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제가 야산의 독서 당이라는 집이에요. 책 읽는 동. 그러면 제 가야산에 있는 책 읽는 자기의 전각 뭐 이 정도겠네요. 여기서 책 읽었다 뭐 그런 내용이 주겠네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자, 야청 도의성 우리 양태사라고 했는데 밤의 소리, 도의 옷 입는 소리, 옷 두드리는 소리, 옷 두드리는 소리다. 그러면 이렇게 다듬이 짓으로 도다니는 거는 우리나라 옷 있죠. 빳빳한 옷 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드리는 소리가 고양 소리랑 유사하겠죠. 고양에도 이렇게 들리고. 모양, 태도, 양태, 모양 소리, 두드리는 소리가 포커스겠다. 됐나요? 네. 자, 정약용 유배 많이 갔잖아요. 네. 선비인데 그러면 보리타작하는 걸 구경하는데 이 시각 자체는 이 사람은 선비겠네요. 네. 선비가 농민의 보리타작하는 걸 구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한계도 있으면서 자연을 관찰하는 마음도 있겠죠. 실학자니까. 네. 이해되세요? 네. 저곡 전갑팔곡 그러면 8개가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맞다 받고랑해라 그러면 전가하면 밭전자잖아요. 그렇죠? 네. 계곡이고 네. 그러면 어쨌든 자연을 보는 노래로는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러면 차이로 이 사람이 보는 시각 이 사람이 보는 시각의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놔야겠죠. 네. 농매기 노래가 논을 매면서 하는 농사용으로는 백성의 시각이라면 그죠? 네. 이거는 양반의 시각일 거고 네. 요거는 그죠? 또 뭐 있죠? 저곡 전갑팔곡은 완전히 이거는 뭐 그 백성을 이거는 관리자나 양반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중간적인 입장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이거는 완전한 노동요고. 네.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그러면 이제 공통점 차이점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보시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야 다른 것들, 이렇게 노동요나 이 자연을, 농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이것도 이제 이별과 이별에 대해서 주거 영 이별은 이렇게 나오면 저 위에 있는 이별과랑 또 연결시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별을 대하는 자세나 심리 상황들이 뭔가, 이거를 이별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러면 이별을 바라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이별을 어떤 식으로 접하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한도로 그 이별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겠죠. 정읍사는 정읍 정주인데 여기에서 높은 산에서 여기 시장 갔다 오는 님이 여기 달이 떠 있는데 달 좀 떠서 이렇게 밝게 비치면 이 님이 오잖아요. 네. 여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함정이 진대라고 그래서 뭐 대학교 가면 술집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진대를 디뎌올리자라 그럼 옷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 위에 비추라고 해서 님이 왔으면 하는 바램, 소망,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고. 이제 용비어천가도 용은 나라서 그리고 어느 인근과 관련된 건데 어쨌든 세종의 선조들이 굉장히 대단해서 이렇게 사시다가 왕업을 창조하고 나까지 내려오는 과정들을 다 써준 거죠. 그래서 개국을 하고 이 님들의 이 용들의 대단한 업적이 어떤가라는 거를 한글을 테스트 버전으로 쓸 때 지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첫 수하고 끝장, 용비어천가의 첫 장하고 제 끝장은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 여기도 까마귀, 여기도 까마귀, 여기도 가마귀 이렇게 나왔네요. 얘는 홍룡, 홍변의 백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백로고. 네. 그러면 이 까마귀 싸우는 골이네요. 그죠? 네. 까마귀 싸울 때 이 대립되는 거면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니까 까마귀는 간신이겠네요. 이걸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뭐라고 하지 마라 하면 이 백로가 간신이겠네요. 여기는. 자, 그걸 구분을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랑 가지 마라. 저기 검은 물에 가지 마. 그러니까 백로가 동그라미고 까마귀는 세모입니다. 이거는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뭐라 하지만 네가 더 까만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 백로가 세모고 이게 동그라미입니다. 뉘라서 까마귀를 검다, 흉다 하는가 반포지운이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효의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좋은 까마귀. 긍정적 까마귀 2개, 그죠? 부정적. 네. 자, 백사장에 백로야 구북을 메워 더디지 굽는다. 일신 한자를 홀로서. 그럼 요거는 백로만 나오는 거네요, 그죠? 네. 아, 그럼 이 백로는 어디에 나왔죠? 백사장의 홍로변에 구벗은 백로도라 구복을 못 메워 드디자 그랬더니 일신 한가 전에 술전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백로를 쳐다보면서 본인이 그죠? 감정이입하는 느낌도 좀 들고 하죠. 혼자 한가롭게 백로를 쳐다보니까 이제 객관적인 그냥 떨어져 있는 나와 그러면 나와 연결된 백로일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소전인데도 이 구름이 간신일 수도 있고 구름이 자연물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면 전체 주제 상황에서 이 구름을 뭐라고 상징했느냐 아니면 이 구름의 영향력이 뭐냐라는 걸 비교해서 내는 문제로 이것들을 내면 굉장히 좋은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만 쭉 살펴봤어요. 뭐만 살펴봤어요. 제목하고 작가 특성만 좀 살펴본 겁니다. 네. 추가로 뭘 해야 되는지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정석가는 이 불가능한 상황이 뭔지를 하셔야 돼요. 네. 이해를 하고 불가능한 상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러니까 이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리와 진달래꽃이나 다른 이별들을 주면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놔야 다음번에 다른 이별과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 내도 풀죠. 네. 자, 이것도 세 개를 보면 이렇게 A, B, C로 다르죠. 그죠? 네. 그러면, 자, 이거는 상처는 누구다, 땅과 사는 그대로인데, 민걸은 없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눈물고 하고 슬퍼하는 거고, 그냥 이거는 아쉽다고, 이거는 말해 못하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건데. 500년 왕업을 보는 시각의 차이를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구워서 먹는다, 뭐 이렇게 했지만 이 구시가 자체 내에서 이게 집단용, 노동용, 집단가요의 민중들의 전체 생각 하는 것과 개인가요의 차이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네. 자, 꽃샘 바람이라고 하면 이 꽃샘 바람이 미친 바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미친 바람, 꽃샘 추위, 미친 바람, 그럼 요거, 이 바람이 무엇에 불고, 이 바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죠? 네. 그 바람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이 바람의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동동은 아시다시피 달거리대로 다 정리를 하셔서, 이건 따로 출력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네. 윤선도가 나온 거는 뭐라고요? 충성이든지 자연이든지 그 다음에 자연물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유배됐으니까 자기 억울함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얘기해야 되니까 이 세 개를 꼭 나눠야 되고 이렇게 이화에 얼벽하고 했을 때 이렇게 다정도 병이다. 다정한 그러니까 너무 다정하다. 그러면 이 다정이 뭐예요? 누군가 그리워함이겠죠. 그래서 잠 못 드는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시내 흐르는 골짜기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이거 뭐라고요? 안 읽어져서 니르킨 함께 늙자 하더라. 그러니까 뭐 함께 늙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늙어간다 뭐 이렇게 자연 속에서 늙어간다. 그러면 자연을 대하는 방식 자연 그러니까 자연하고 세속을 나올 때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연과 세속이 있는데 이 세속도 임금이 있는 것은 세속이고 임금이 없는 것이 세속이고 또 임금이 세속 임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있는 것
그러면 이 세속이 자연이 돼버려요. 임금이 여기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눌 때 이렇게 임금이 있다 없다로 나누기도 하고 네. 인간 세상과 자연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곳이 세속이면 여기는 자연이 돼요. 그러면 이 전체 인간 세상하고 그냥 푹 속에서 인간관계 잘 안 어울리는 이 자연도 되니까 이 기준인가 이 A 기준인가 B 기준으로 나눴는가 자연을 정확하게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됐죠? 네. 자, 홍랑이 맥가들처럼 이렇게 주인공이 나를 상징하는 게 뭐냐라는 거는 항상 기억을 해야죠. 네. 그런데 이거를 기억하실 때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A라는 화자가 무엇인가 얘기할 때 나랑 같이 나 대신에 우러지는 거는 이거를 감정의 이입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시를 썼을 때 내가 바라보는 거는 시적 대상이야. 모든 게 다. B든 C든 D든 이건 시적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내가 이 전체 상황에서 요것들을 봤을 때 그냥 배경으로 나온 거 말고 내가 이 내 상황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건 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근데 이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이 시적 대상 중에서 객관적 상관물들이 있어요. 그냥 배경으로 구름이 됐다 말고 간신 구름 이런 거는. 근데 여기에서 까마귀 하면 나랑 감정이입하는 까마귀 내가 까마귀일 수 있는데 이 백로가 비웃잖아요. 까마귀를. 네. 나는 속은 하얀데. 네. 그러면 이거는 이 백로는 까마귀는 내가 감정이입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객관적 상관물일 뿐이고. 네. 근데 까마귀 백로가 날아가는데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시적 대상들이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나를 상징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조가에서 노란 거는 내가 아니에요. 서로 정답잖아. 네. 황조 두 마리는. 네. 나는 이걸 보고 더 슬프잖아요. 얘네 즐거우니까. 네. 그러니까 감정이입의 대상은 아니지만 객관적 상관물은 되는 거예요. 얘네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뭐야? 그냥 내 주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대상이어야 돼요. 이 물건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구분을 잘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 홍랑이 몇 벌을 꺾어서 창에다 심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나로 여기세요. 이런 거잖아. 꺾어서 내가 보내겠죠. 네. 님이 오마하건을 하고 했을 때 여기서 나 묶일 뻔하거라. 근데 이게 심정으로 보면 참 안타깝죠. 네. 그렇지만 이게 희극적이래요. 웃기다고. 그러니까 웃긴 요소, 감정의 국어에서 나오는 감정의 요소들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면 개콘 보고 난 안 웃기거든요. 왜 안 웃기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걸 웃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자꾸 보여가지고 와 진짜 웃긴 게 아니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요. 시각이 다르죠. 네.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개그는 개그일 뿐이야. 그냥 편안하게 봐.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니까 그 사람들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물 속에서 자연물이 뭘 상징하는지를 뭘 중심으로 보냐? 주제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제일 모든 문학은 주제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다가 줄거리를 보고 마지막에 최종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여기 주제를 들어갈 때는 제목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여기 주제로 정리를 할 때는 제목 플러스 일정 내용에서 한 줄로 정리된 주제 문장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자,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위인국하고 속미인국은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전체를 읽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만원서처럼 유배가사 했을 때 유배했을 때 심리 상태도 좀 완전히 포기냐 원망이냐 아니면 믿고 기다리냐 한 유배 간 사람의 심리 상태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춘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춘향가 나올 때 관련된 상황으로 같이 섞어서 내기가 좋으니까 그죠? 네. 소설하고 네.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아리랑은 일반적으로 아리랑의 정서 자체가 뭐냐? 백성들은 백성들의 공동 심리 그러면서 공동의 정서를 녹여내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고향 그려하는 거일 수 있고 이건 고향 그래서 고향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향에 갔느냐 고향 앞이냐
고향에 도착했느냐? 이 고향이 내가 그리던 고향이냐? 아니면 내가 그리던 고향이 아니라 전혀 달라졌느냐? 이해됐어요? 네. 고향을 멀리서 그리워하느냐? 고향 앞이냐? 고향에 도착했느냐? 고향을 갔다가 다시 나왔느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네. 이 고향이 내가 옛날 생각했던 고향이냐? 아니면 뭐가 변한 고향이냐? 아니면 고향의 인심 중에 뭐가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돼요, 이제. 네. 됐어요? 네. 또 뭘 가지고 고향을, 어떤 걸 매개체로서 고향을 떠올리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자,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보리타작, 뭐라고요? 농민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실학사상의 정신도 있지만 양반이기 때문에 한 게. 그 속에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본다고. 네. 이렇게 고단한 이 논맥이 노래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이겨내기 위한 노동요로서의 가치.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농민 친화적으로 바라보면서 괜찮네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이게 팔곡이나 쓰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여러 가지 감정으로 나뉘어지겠죠. 네. 그걸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죠. 네. 자, 이별은 위에 나왔죠? 이별의 종류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별이 정확하게 이게 죽음이냐? 이승에서 저승 넘어가는. 그래서 살면서 이별하는 것이냐? 네. 이별하면서 이걸 잊고 싶은 것이냐? 이런 거 구분도 정확하게 해야겠죠. 네. 이거는 이게 정읍사도 되지만 기다리는 노래, 정읍사뿐만 아니라 이별을 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정없이 기다리는 노래, 기다림에 대한 정서. 이거는 낼 게 많으니까, 그쵸? 네. 한글과 관련되니까 나오는 거고, 요거는 작정하고 낸 것 같죠? 까마귀와 백로의 차이, 입장, 바라보는. 네. 그러면 이거 말고 까마귀나 백로가 나온 것들이 있으면 항상 까마귀 백로를 패처럼 해서 요 제목을 그러니까 기억해야죠. 네. 자, 까마귀 싸우는 고래, 그지? 충신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끝이죠. 네. 까마귀 검다하고 이 간신 백로 같은 겉만 흰 백로 같은 놈아 잊지 마라. 비웃지 마라.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거리를 다 써놓고 보니까 뭐를 기억할지 기억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스크랩하고 추가로 공부할 거나 필요한 거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